소련이 패망했던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푸틴이 지금같이 명분 없는 전쟁 그리고 실리 없는 정력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 의문인 부분인 거야. 전쟁은 빨리 끝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러시아를 위해서. 진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가 않고 있어요. 맞아. 전쟁이 오래가네. 60일 넘은 것 같은데. 근데 러시아가 이번 전쟁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뭐 러시아는 늘 전쟁을 하는 나라인데 이번 같이 무모한 전쟁이 처음은 아니야. 오늘은 1978년 5월에 있었던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 네. 아프가니스탄 전쟁 혹시 들어봤어? 아, 그 소련 때 아프간이랑 전쟁을 한 적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 뭐 작년에 미국이 철수를 했을 당시에도 한참 화제됐던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이 러시아 그 전에 소련 역사에서도 가장 치욕적인 전쟁 중에 하나였거든. 그리고 그 전쟁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 전례가. 뭐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 여기서 다뤄봐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 너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 혹시 알고 있어? 탈레반. 탈레반이. 탈레반 정권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 혹시 어디에 있는지 위치 알고 있어? 파키스탄이랑 인도 근처에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인도, 파키스탄, 그 위에 옆에 있는 나라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이라는 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야. 되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라고 보여져. 높은 산지가 많고, 평야 지역은 얼마 없어. 되게 지형적으로 탐나는 땅은 아닌데, 위치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인도 태평양 이어지는 길이 있고, 동서를 이어가는 그 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약간 동서교역로의 중심지에 있었고, 그리고 늘 소련, 러시아가 원했던 땅은 얼지 않은 항구거든. 부동항을 되게 원해왔는데 그 중에 한 곳으로 생각했던 곳이 이 지역이었던 걸로 보면 될 거야. 이 나라가 1800년대 말쯤 가서는 중립국화를 시도하고 성공을 거둬. 서방 세력과 러시아 세력과 함께 그 완충지대로서 남아있음으로써 꽤 많은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잘 나가던 아프가니스탄이 1900년도 들어가면 이제 미국과 소련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을 한단 말이야. 냉전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아니면 소련 편인 거야.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또 중립정책 계속 가져가. 그러니까 소련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닌 땅으로 남아있는 거야, 계속.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1970년대 가서 약간 잡음이 생기기 시작해, 잡음이. 어떤 잡음이죠?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이제 군사적으로 소련과의 협력 관계 좀 강화시켜 나가거든. 미국과도 관계가 가져가지만 오히려 소련이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게 바로 위에 소련이 있었으니까 젊은 군인들을 많이 그쪽으로 교육을 보내. 근데 이 친구들이 소련에 가서 교육받고 돌아왔는데 상당한 공산주의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이 친구들이 사실 70년대 아프가니스탄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 불안 요소가 되는 거지. 뭐 그때쯤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해. 이 사람들이 뭐 아프가니스탄을 전부 다 통화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나라 자체가 되게 넓기도 하지만 이 나라가 이 지방으로 가면 향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뿌리 깊은 이슬람 국가란 말이야. 이 향촌 세력과 이 좌파 세력 간의 대립이 벌어지고 이제 소련 공군에서는 약간 오판을 했다라고 해요. 오판을. 사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소련이 직접 군사 개입하겠냐라는 게 좀 말들이 많았어. 뭐 냉전이라는 게 50년부터 한 90년까지 40년 동안 이어지는데 미국과 소련이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전쟁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아프가니스탄 상황에서도 소련군이 직접 들어오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소련 내부에서 특히 KGB라고 하는 정부기관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라고 해, 정부에. 지금 안 들어가면 이 정권 무너진다. 정권 무너지면 이슬람 세력한테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더 이상 힘을 얻을 수가 없다. 힘을 낼 수가 없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전쟁 투입을 결정을 하고 소련군이 직접적으로 침공을 내려오지. 그게 1979년 12월 24일이라고 해. 내려오자마자 자기들 마음에 맞는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전 대통령은 소련군이 직접 살해하고 뭐 그들을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친소 괴뢰 정부를 만들지. 그와 동시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역으로는 이제 그 무자헤딘들이 출현을 해.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는 이 무자헤딘들이 결집을 하고 그 반군 세력에 합류를 해. 근데 단순하게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만 구성된 건 아니었어. 파키스탄도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그 인근에 있는 뭐 이란도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그 이슬람을 믿는 뭐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 뭐 동남아에서도 오고 뭐 중동 아프리카 다 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입국을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전쟁 개입을 안 하지만 무자히드를 모아오고 그들을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소련군에 맞서게끔 하는 거지. 그렇게 시작해서 사실 소련군이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들어왔을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무자히딘 세력,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서방 세력들, 그 세력과 이 소련군이 맞붙게 된 거지. 거기다가 국제적으로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해서 좋은 평가 받지 못해. 너 소련의 대표적인 우방국이 어딘 것 같아? 중국? 중국? 아니 북한? 쿠바? 이런 나라들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당시 전쟁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일단 등을 돌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침탈, 뭐 침공 이거를 되게 규탄하고 반대를 하고 오히려 미국 편을 두고 무자히딘을 도와주는 나라 돌아서고 북한이나 쿠바 같은 경우도 사실 대단히 안 좋게 봤다고 해. 우리나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소련이 직접 들어서 대통령을 살해하고 자기들 입맛에만 대통령을 세운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될 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같은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나 쿠바 같은 나라 그리고 동유럽에 있던 공산국가들 역시 소련 편에서 안 두고 등을 돌려버려. 파키스탄과 적대적인 인도 정도가 소련 편에 들어주고 나머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소련 편에 들어주지 않나? 뭐 그런 외교적 고립 상황에도 빠지기도 되지. 이 말은 그러니까 소련이 전쟁 시작과 동시에 되게 불리한 위치에 시작을 하게 된 거야. 뭐 단순하게 놓고 봐서 그냥 아프가니스탄 군과 소련군이 붙은다 이거는 바위로 계란치기랑 뭐 매한가지라고 보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야. 생각보다 적의 규모는 커지고 광대해지고 그리고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땅이라는 자체가 그 나라 자체가 되게 지리형적으로 되게 특이한 지형이라고 했잖아. 7,000m 넘는 고산까지 있고 막 평지는 별로 없고 다 산악지대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규모의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군대랑 군대 마주쳐야 될 거 아니야. 이 마주치는 군대도 안 보이는 거야. 무자히드의 기본 전술은 게릴라 전술이었거든. 이런 전쟁 상황에서 이 소련군이 대략 8년을 허비를 해. 무자히드는 계속 강해지고 소련군이 전쟁 말기에는 소련군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소련군이 장악하고 있던 땅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주요 간선 도로 정도 이 정도 빼고는 다 뺏긴 거야 반군한테. 그리고 8년 정도 흘렸다고 해. 그 중간중간에 소련군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공습을 펼치거든. 그때마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전쟁만 장기화되는 거야. 전쟁을 대상 유지하지 못한 소련이 결국에는 이제 79년도 12월에 시작한 전쟁을 89년도 2월에 포기를 해. 완전 출수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소련군 후퇴 이후 2년 정도 지나서는 이제 아예 그냥 그 지역이 무자히딘 세력으로 이렇게 덮어져. 그런데 사실 뭐 무자히딘 얘기도 얘기지만 이 전쟁이 남겼던 가장 큰 영향은 당시 전 세계를 양분했던 소련의 패망을 촉진시켰다는 거야. 10년 동안 전쟁을 했고 그동안 들어간 군비가 얼마나 많겠어. 소련의 위신이 바닥에 떨어진 거야. 그리고 이 전쟁이 가르쳐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대국이라고 해서 약속을 함부로 침범해서 안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역시 보여준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전쟁도 명분이 없는 전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만약 소련이 그때 침공을 했을 때 소련을 도운 동구권 아니면 공산주의국가들 다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좋아서 정말로 차근차근 밟고 나갔다 하면 전쟁이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 소련군은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 전쟁을. 그리고 이 전쟁의 이 모습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흡사한 부분이 되게 많아. 우크라이나가 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지역이거든. 러시아로서는 이 지역을 포기할 수가 없어. 여기를 만약 서구에 내주게 된다라면은 모스크바까지 단숨에 적국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되게 요충지란 말이야. 너도 알겠지만 사람들은 뭐 푸틴 대통령이 실질적인 전쟁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처음에 예상을 많이 했어. 그런 대국이 전쟁에 직접 참가한다는 건 되게 큰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없다라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맞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로서는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전쟁을 감행을 하게 되지. 그리고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도 사실 전쟁 초기에는 한 20만 명 정도를 한 발에 훅 밀고 들어와서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고 했었단 말이야.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반발이 심하고 그리고 그를 돕는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 상태로 이어진다라면 러시아가 전면적인 100만 대군 이상이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는 어려울 거야. 그리고 러시아의 그 정도 병력 투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마 서구에서도 지금처럼 약간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벌어질 거라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쟁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보거든. 소련이 패망했던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푸틴이 지금같이 명분 없는 전쟁 그리고 실리 없는 정력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까 의문인 부분인 거야. 전쟁은 빨리 끝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러시아를 위해서.
아유, 전쟁이란 게 어찌됐거는 양쪽 다한테 피를 보게 되는 건데 이 전쟁이 지금도 빨리 끝나고 세계의 평화가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국가 지도자가 취해야 될 정책들 중에 가장 하책이 전쟁이라고 해. 근데 러시아는 자꾸 막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 러시아 국민들 위해서라도 되도록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